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TV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치매 인구 100만 명 시대, 경도 인지장애와 치매, 약에 앞서 세 가지 호르몬과 세 가지 항염증 물질로 선제 예방해야 합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호르몬과 물질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수치를 어떻게 하면 늘리고 최적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0세 시대 바람직한 노년의 모습은 다음과 같았고 규정을 합니다.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으며 소화기 건강, 대사 건강과 관련이 있죠.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며 인지기능,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 관절 근육 건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뭐 하나 다 빠질 것 없이 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인지 건강, 자신이 판단하고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노년기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견제해야 될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9월에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수는 944만 7,274명이며 이 중 치매로 추정되는 환자 수는 97만 6,924명, 즉 10.3%에 해당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치매는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 주위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뇨가 이제 국민병이 되었는데 초고령화 시대에서는 치매는 노령층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국민병의 유력한 후범의 다름 아닙니다. 치매는 현대인의 재앙이 되고 있거든요.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병, 혈관성 치매까지 노년의 삶을 다각도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치매는 갑자기 발생하지 않으며 서서히 진행하죠. 먼저 경도인지 장애를 거치고 치매로 전환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미리 의심하고 발견한다면 충분히 또 진행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치매이기도 합니다. 자, 치매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억력 저하죠. 자, 건망증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힌트를 주면 금방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데 반해 치매 환자는 힌트를 주어로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건망증이라고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건망증은 우리가 충분히 인지기능을 잘 조절하면서 정상적인 부분을 돌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스트레스에서 많이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언어장애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물건의 이름이 금방 떠오르지 않아 머뭇거리는 현상인 명칭 실어증, 명칭을 떠올리지 못하는 거죠. 저 역시도 최근에 옛날에 잘 기억났던 연예인들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신경을 잘 못 써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그냥 안심하고 넘기기에는 뇌기능의 어떤 개발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공간 파악 능력 저하죠. 결여있고 헤매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네 번째, 계산 능력이 저하입니다. 거스름 등과 같은 잔도를 주고받거나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실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의 변화와 감정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매우 꼼꼼하던 사람이 대충 일을 처리한다거나 전에는 매우 의욕적이던 사람이 매사에 무관심해지기도 하죠. 특히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면장애가 생길 수도 있죠. 이렇게 정서적인 변화, 성격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어떤 정서적인 어떤 문제일 수도 있지만 치매를 항상 이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치매는 이 증상 자체가 광범위하고 뇌기능의 전반적인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약으로 100%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없습니다. 약으로 이제 치료할 단계가 되면 이미 뇌기능에 있어서 확연한 이제 저하가 나타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우리 몸속에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서 막고 복구해야 평균수명 100세 시대 자신의 의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세 가지 호르몬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호르몬이 뭘까요? 바로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어릴 때는 키를 크게 하는 호르몬이죠. 나이가 들어서는 세포를 재생시키고 촉진, 그러면서 복구를 시키는 호르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지방 분해 효과까지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세포를 재생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체 부위가 바로 뇌 부분입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성장 호르몬은 신경세포의 손상을 줄이고 기억력, 학습 능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자, 다 아시다시피 어릴 때는 키 크는 호르몬, 나이 들어서 세포를 재생시키는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긴 하지만 개인차가 매우 큰 호르몬입니다. 자, 성장 호르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우리 요건들이 있죠.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된다. 깊은 잠을 자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고, 제가 항상 알려드렸던 천천히 숨 깊이 운동처럼 뭔가 근육을 쓰면서, 허벅지 근육을 쓰면서 하는 운동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이제 고강도 인터벌 훈련과 같이 변화를 주는 그런 운동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주장하고 싶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야 합니다. 그래서 틀어놓고,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틀어놓고 생각 중지 훈련을 습관을 하자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은 공장이 같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빨리 노화하는 비밀이 바로 성장 호르몬의 감소에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게 되면 성장 호르몬을 만드는 레인은 쉬게 되겠죠. 두 번째, 인지기능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 바로 멜라토닌 호르몬입니다. 우리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은 멜라토닌 호르몬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수면 주기,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호르몬일 뿐만 아니라 뇌세포를 자유자재로 통과하는 호르몬 특성과 더불어서 아주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뇌에 쌓인 피로물질을 이렇게 배출하고 뇌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서 신경세포를 보호하면서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을 막아냄으로써 치매 위험을 낮출 수가 있죠. 멜라토닌 늘리는 법은 낮낮 밤밤이죠. 자, 낮에는 낮답게 햇빛입니다. 멜라토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죠. 밤에는 빛을 완벽하게 제거해서 어두운 상황 되었을 때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는 거죠. 밤에는 스크린 사용을 줄이고 머리맡에서 핸드폰을 치우고 제대로 어두운 환경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빛과 소음 완벽히 제거해 주시고요. 또 멜라토닌을 함유한 식품, 트립토판에서 세로토닌으로 가서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는데요. 체리나 견과류 그리고 채소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너무나 잘 아는 호르몬이 인슐린 호르몬입니다. 자, 인슐린 호르몬은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우리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됩니다. 따라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게 되면 뇌로 적절한 에너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뇌세포의 노화, 뇌세포의 피로가 일어나는 거죠. 더불어 인슐린 저항성이 있게 되면 알츠하이머 질환의 위험 요소의 하나가 되니까요. 인슐린 기능을 잘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인슐린 호르몬을 적정화시키는 방법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꾸로 식사법을 항상 주장합니다. 밥 한 번, 반찬 한 번이 아니라 채소 한 번, 고기 한 번, 밥 한 번, 채소 한 번, 고기 한 번, 밥 한 번. 이렇게 하면서 비탄수화물을 2, 탄수화물 1로 하면서 우리 몸의 적정 호르몬과 근육을 유지해야 됩니다. 정기적인 운동을 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 개선할 수 있는데 19, 30분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더불어 이제 운동은 우리 신체 부위와 연결된 내부의 시냅스를 촉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호르몬을 말씀을 드렸고요. 세 가지 항염증 물질. 제가 요즘에 물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물질, 마요카인. 자, 마요카인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근육에서 생성되는 단백질이죠.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신진대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마요카인은 뇌의 염증을 감소시키면서 신경보호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자, 운동할 때 근육에서 이렇게 분비가 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슐린의 기능을 호전시켜서 뇌로 가는 에너지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우리 몸속에 쌓인 염증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지방을 산화시키는 기능을 촉진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갈색 지방으로 만드는 어떤 효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신경 재생 효과를 굉장히 가지고 있죠. 더불어 마요카인은 체온 발상으로 기초대사를 정지시키면서 비만의 예방 효과까지도 가지고 있죠. 자, 근육을 잘 늘려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력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 단백질, 비타민 B, 유산균, 식이섬유의 섭취를 저는 권유드립니다. 자, 그래서 규칙적인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을 골고루 해주시는 게 좋고요.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활성화되면 또 그때 적절한 단백질을 공급해서 근육 형성을 더욱더 재촉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항염증 물질 두 번째는 과연 뭘까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단세지방산이죠.
단세지방산은 우리 장 안에 있는 유익균이 식이섬유를 먹이로 해서 만들어내는 포스트바이오틱스 대사물질로 장 건강과 면역체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단세지방산은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신경의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단세지방산을 형성하는 것은 장내에 유익균이 충분하게 함유되어 있고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유익균이 섬유질을 이용해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때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주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통곡물, 그러니까 복합탄수화물의 재료가 된 통곡물, 콩류, 그리고 뿌리채소는 훌륭한 섬유질 공급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뇌세포를 재생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데 또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조직이죠. 어쩔 수 없이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활성산소로부터 뇌를 지켜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필요하죠. 바로 글루타치온입니다. 글루타치온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독소를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신경세포의 생존을 정진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효소이기 때문에 40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항산화 체인이거든요. 항산화 체인은 글루타치온이 산화와 하는 반응을 거치면서 항산화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부속품 같은 톱니바퀴와 같은 그런 어떤 보조적인 비타민이죠. 비타민 C, E, 셀레늄 등이 작용을 하게 되고요. 글루타치온은 그래서 그 자체로 항산화력을 가지지만 이런 비타민 E나 비타민 C나 셀레늄이 또 항산화 작용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어떤 마스터 항산화제로서의 역할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셀레늄이나 비타민 C, 비타민 E가 풍부한 식품 섭취하기 좋고요.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아보카도 같은 식품들이 글루타치온의 생산을 촉진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세 가지 호르몬과 세 가지 항염증 물질을 통해 우리 구독자분들의 뇌 건강을 지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우리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항상 제가 강조드리죠. 건강은 행복이다. 명심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